자, 앞 시간에 산술기압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지. 자, 학원에서 영상을 녹화를 했었는데 두 번째 파일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 태블릿으로 지금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산술기압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산술기압 평균. 자,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같거나 큽니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 뭐랑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문자 조건과 등호 조건이야. 첫 번째, 산술기압 평균에서는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양수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은 뭐라고 했지? 그냥 양변이 같아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양변이 어떨 때 같아진다고 했지?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은 언제 쓴다라고 했지? 첫 번째,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가 있을 때 산술기압 평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a제곱 b제곱 더한 거랑 x제곱 y제곱 더한 거랑 곱해준 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같거나 큽니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조건, 등호 조건. 자, 첫 번째 문자 조건 a, b, x, y는 그냥 실수면 가능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전혀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이 자,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었지. 자, 등호 조건이 조금 어렵게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쓰는 거냐? 자, 첫 번째, 양수 조건이 없을 때. 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양수 조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산술기압 평균은 아니라고 했어. 대부분 산술기압 평균은 맞다고 했거든. 근데 아주 가끔 전체 문제 중에서 한 5% 정도가 양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그 반대는 아니야. 양수 조건이 없는데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문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양수 조건이 없으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의 합이 나올 때, 자, 근데 여기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곱의 합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아니야. 바로 이거 뒤에 풀어보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문제에서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주고 있는데, 걔는 또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거든. 자, 그래서 제곱의 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 나오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럴 때에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어떤 식이라고 하지 말고 1차식의 최대라고 하자.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차식이라는 게 요 ax 더하기 by 지금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반대로 1차식 합이거든, 합. 1차식이 일정할 때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쓰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요런 얘기야. 자, 그래서 뭐 문자 조건, 등호 조건 얘기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언제 쓰는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사실 저 정리해준 거랑 완전히 100%또 들어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네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떨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어떨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지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저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 전에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증명하는 문제 자체도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너네 손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증명부터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을 해볼게. 증명.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술기하 평균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 일단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좌변으로 다 정리해.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저 a는 루트 a의 제곱하고 똑같고 b는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그냥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리고 문자 조건에서 a, b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얘는 그냥 어떤 실수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의 기본 성질에 일치하잖아. 자, 어떤 부등식을 정리를 했더니 실수의 기본 성질과 일치한다라는 거는 그 어떤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증명 끝났어. 자, 다음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해볼게.
자, 증명.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일단 다 전개해야 돼. 자, 복잡해 보이겠지만 막상 별거 아니거든. 전개하면은 ax의 전체 제곱, ay의 전체 제곱, bx의 전체 제곱, by의 전체 제곱. 얘가 우변도 한번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은 ax의 전체 제곱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b x y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은 양변에 공통적으로 있는 걸 이렇게 없애줄게. by 제곱이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a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x의 전체 제곱.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겠지. 근데 요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a, 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요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ay 마이너스 bx. 얘가 어떤 실수지? 어떤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는 실수의 기본 성질에 일치하잖아. 아,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는 게 결론이 난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등호 조건.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등호 조건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지려면은 그냥 얘가 0이 되면 되지?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으면 되니까 결국 a하고 b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보라색 네모 박스가 0이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y는 bx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를 분수꼴로 바꿔놓은 게 a분의 x는 b분의 y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등호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만약에 뭐 학교 시험 같은 데서 등호 조건 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분수꼴이 됐든 곱하기 꼴이 됐든 정확하게만 쓰면 돼. a, y하고 곱해야 되고 b, x하고 곱해야 돼. 서로 엇갈려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a, b, x, y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너네가 한 가지 증명법을 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 좌표 평면, 즉 기하적인 증명법이거든. 얘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좌표 평면을 이용한 증명법이야. 먼저 x축, y축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거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a, x 플러스 b, y는 0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원래 수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수상을 안 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저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x, y라는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임의의 점까지
선분을 하나 그어주고 이 임의의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어주잖아? 빨간색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은 쟤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지.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수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0,0이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얘 있지.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부분이냐면은 빗변이거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가 무조건 가장 긴 거 알고 있지.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은 빗변보다 무조건 짧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등식이 만들어지냐면 빗변의 길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보다 작다. 무조건 빗변이 가장 길어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원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는 등호가 있었는데 그 등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등호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자, 먼저 주황색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주황색 직선은 처음 그렸던 파란색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이야. 여기까지 가지. 그러면은 이 주황색 직선 위에다가 내가 점을 하나 찍잖아? 주황색 직선 위에다가 x, y라는 점을 찍으면은 자, 잠깐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파란색 직선 있지? 처음에 그렸던 이 파란색 직선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y는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었단 얘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 파란색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저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은 1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3 y는 0 이렇게 돼. 왜냐면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3이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아, 그렇게 돼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이 맞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저 파란색 직선을 보니까 A하고 B가 얼마라고 했지?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B는 1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X 1분의 Y 얘가 성립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이면 되지? 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3, 1이라는 점은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거 맞지? x에 마이너스 3 넣어봐봐.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y에 1 넣으니까 3 곱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되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주황색 직선 위에다가 점 하나를 잡아주면은 요 마이너스 3, 1, 이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3, 1에서 원점까지 그은 이 거리랑 이 거리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이 길이 자체가 수선이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등호 조건에 해당하는 점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방금 했던 얘기는 수상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해가 아예 불가능하고, 사실 수상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은 이 좌표 평면을 이용한 증명법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진짜 괜찮고 그냥 식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증명하는 방법만 알아둬도 충분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자, 아무튼 이제 얘를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좌변에다 곱해봐. 그러면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x제곱 y제곱, 얘가 절대값 ax 더하기 by, 양변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얘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요런 얘기야. 알겠지? 자, 먼저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좀 풀어볼게. 산술기하 평균 대표 문제로 163번을 볼 건데, 얘는 말이 대표 문제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자, 일단 보자. 문제에서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합이 일정할 때 뭔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우선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보자. 물론 이 위에 보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하시오라고 써있기는 한데, 내가 늘 말하지만 시험지에는 도움말이 안 써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은 a, 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문제에서 8이라고 했으니까, 자, 분자는 8로 고정이 되고, 이때 저 분수의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지. 자, 이 분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분수가 가장 작아지겠냐? 분모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된다. 결국 a,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 b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그래서 얘는 8이 되는 거고, 2분의 8은 4가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하니까 16이 되더라.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얼마? 16이 되더라. 근데 지금은 객관식 문제니까 다들 답을 잘 맞출 것 같은데, 아마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너네 이런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답을 16이라고 쓰는 애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a, b에다가 16을 대입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이 되는 문제였어. 자, 164번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산술기와 평균을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얘는 뭔가 제곱의 합이지? 제곱의 합이 일정합니다.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아까 전에 정리해준 내용을 보면은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고 했는데, 자, 근데 지금은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제곱의 합이 아니라 그냥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였어.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2분의 그냥 얘를 네모라고 두고 얘를 세모라고 두면 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 자, 그래서 9x 제곱 4y 제곱. 자, 그러면 우변은 지금 6xy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위에 분자 9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72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12가 되겠네. 아, 그래서 12분의 72는 6이 되겠지.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71번하고 172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역수꼴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역수꼴이 나왔을 때도 우선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문제에서 양수 A라고 조건도 지금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도대체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아,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2분의 A, A분의 1. 얘가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그러면은 얘가 1이 되거든? 그럼 루트 1은 얼마야? 1이 되거든? 그러면 2 곱하면 얼마야? 2가 되거든? 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뭐 최소값 얼마 해가지고 뭐 2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친구들 때문에 꼭 그 결과가 이 5개 중에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하라는 문제냐면은 얘를 전개부터 해야 돼.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a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9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오면 돼.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90번 문제인데 190번 문제는 설명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은 거의 99%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든.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보니까 뭔가 합이 일정해? 그리고 제곱의 합이야? 뭔가 합이 일정하거든? 그러면은 보통 산술기하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얘는 여기를 먼저 봐야 돼. 문자 조건이 두 실수 xy라고 돼 있어. 양수가 아니지? 그러면은 얘는 산술기하 평균은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다시 한번. 문자에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양수 조건 없이 그냥 두 실수라고만 하면은 코시-슈바르츠 하나만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은 쉽겠네요. 코시-슈바르츠 그냥 공식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되게 쉽겠네요. 과연 그럴까?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볼게. 이제 뭐 아까는 a, b, x, y로 썼는데 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이라고 한번 써볼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계수를 분리를 해야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결합한다고 했지. 그래서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또 요렇게 결합한다고 했지. 세모 별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자,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우변에 들어가야 돼, 우변. 아, 그래서 2x 3y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되게 갑자기 쉬워지는 느낌이야. 네모가 2네요. 세모는 우변 보니까 3이네요. 동그라미는 x네요. 별은 y네요. 아,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 더하기 9니까 13이거든. 1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입니다. 얘는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13이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어떻게 찾아요? 이런 문제에 발생하게 될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을 잘못 설정했어요. 계수 분리를 잘못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봐서 그러거든. 근데 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주어진 조건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제곱 더해가지고 5가 된다. 그러면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거든. 자, 나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자,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면 돼? x가 들어가면 되지. 별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3y가 들어가면 되지. 3y의 제곱이 9y 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x였단 얘기고 별이 3y였단 얘기야. 여기까지 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2x 더하기 3y였으니까 네모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세모는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2x 더하기 3y 되잖아. 맞지? 아, 그래서 네모의 정체는 2였던 거고 세모의 정체는 1이 됐던 거야. 1.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계수를 분리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쉽지 않은 작업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5라고 했지. 그게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 2x 더하기 3y 5 이렇게 되거든. 자, 참고로 얘는 수상에서 나오는 2차 부등식을 배워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 수상을 공부를 안 한 친구는 그냥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은 5가 되는 문제였어. 물론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가끔 얘를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하고 최대하고 둘 다 나타난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그냥 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산술기하 평균은 쓸 수가 없다. 양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일단 깔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있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개수를 채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방금 190번에서 설명 들은 걸 바탕으로 이 189번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그래서 숙제는 193쪽까지가 되고, 자, 숙제 잘 해서 일요일에 보자. 안녕.